안녕하세요. 책이 있는 글터 서점입니다. 오늘도 6월 네 번째 주에 새로 나온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는 공간의 진정성입니다. 화려함과 욕망을 넘어 소비만 부추기는 우리 주변의 공간들. 삶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간은 어디서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 깊고 아름다운 빛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꿈꾸는 건축가 김종진. 차분하고 따스한 문장으로 공간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전달해 온 그가 공간의 본질에 관해 사색한다. 두 번째 도서는 최근의입니다. 새로운 창의력을 불러일으키는 미술 놀이책 똑똑한 오리기 놀이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4, 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오리기 기초부터 시작하여 종이를 접는 다양한 방법과 창의적인 놀이 활동을 알려주며 아이들의 집중력과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창의력과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네모로 접기, 세모로 접기 등을 배워볼 수 있고 아이들은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작품에 표정을 그려 넣거나 풀로 부착하여 작품을 완성합니다. 오리기를 통해 아이들은 놀이 중에도 무의식적으로 공간 감각과 모양 인식, 미세한 손동작의 제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서는 김혜순의 말입니다. 김혜순의 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고통이다. 이 인터뷰집에서 우리는 몸의 고통을 어떻게 사유할 수 있을지, 그로 인해 어떻게 타자와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시적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인은 끝없이 시인 자신을 타자화해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타인의 고통을 감각하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네 번째 도서는 꿀벌의 예언입니다. 꿀벌이 사라지고 인류 멸종의 위기가 닥친 30년 뒤에 지구를 목격한 은혜는 미래를 바꾸기 위해 시공간을 넘나드는 모험을 떠난다. 인류를 구할 방법이 적힌 고대의 예언서 꿀벌의 예언을 찾아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르네와 그 일행은 과연 예언서를 찾아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 다섯 번째 도서는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입니다. 새롭게 출간된 책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는 2020년에 암재발 진단을 받고 시간의 유한함을 직면하게 된 세계적인 예술가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서 동시에 출간되어 주목받은 이 책은 류이치 사카모토가 암과의 싸움을 끝내고 암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의 인생과 예술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슈가, 윤상, 이준호, 정세랑, 정재일, 황소윤, 허우 샤오시엔 등 다양한 인물들이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며 그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책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적 여정과 생각, 그리고 2023년 1월에 발매된 그의 마지막 오리지널 앨범 12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통해 그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그의 마지막 글에서 바이터.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라는 문장은 그의 마지막 메시지로 여겨지며 그의 일생을 대표하는 마음가짐을 잘 보여줍니다. 이 책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일본의 문예지 신초에 연재된 칼럼을 모아 2023년 6월에 출간되었습니다. 특별 부록으로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순간과 일기 일부가 수록되어 그의 생각과 감정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들에게 인생과 예술, 사랑과 우정, 자연과 철학에 대한 그의 독특하고 깊은 시각을 공유하며 시대를 초월한 그의 음악과 사유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가 바라는 바처럼 우리의 세상은 그의 음악과 함께 계속 소리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도서는 난세의 길입니다. 저자는 일상적 내면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일기의 형식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생생하게 이야기한다. 이 책에서 다뤄지는 주제는 다양하다. 저자에 따르면 난세의 원인은 오로지 지도자들 때문이다. 우리나라 윤석열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일본의 키시다 등 세계 주요 정치, 리더십의 저열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그러니 난세를 이겨내는 것은 결국 국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 일곱 번째 도서는 당신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와 책임감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각자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채울 수 있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과 관계는 어긋날 수밖에 없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야 한다. 가만히 자신의 상처를 느껴보라. 그 상처의 근원은 어디인가? 여덟 번째 도서는 베난단티입니다. 이제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유럽 변두리의 민간 신앙이 굴절되고 변형되고 왜곡되어 마침내 소멸해버린 과정을 통해서도 훌륭한 역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이 경이롭게 다가왔다. 조한욱 옹기니의 말에서. 아홉 번째 도서는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면 유독 눈길을 끄는 작품이 있다. 이는 독창성에 대한 끌림일 경우가 많다.
기성품이 생각나지 않는 독특한 예술작품은 평소 잊고 지내던 내면의 창조성을 자극한다. 창조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는 고유한 개성과 독창성을 추구하는 예술. 창작의 원리를 다양한 사례와 풍부한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낸다. 예술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아름다움의 절대적 기준이 있는 걸까? 난해해 보이는 현대미술은 왜 가치가 있는 걸까? 예술은 주관의 영역 같은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을까? 저자는 누구나 가졌을 법한 의문들에 친절하게 답하며 예술이 주는 이로움이 무엇인지, 일상과 작품 활동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준다. 예술은 인간이 추구해온 신의 영역, 창조성에 가닿게 해 인간의 존재 이유를 일깨운다. 고정관념과 사회생활에 매몰돼 개성을 잃어가는 우리는 자아실현은커녕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잊기 쉽다. 저자는 작가 고유의 양식이 중요한 예술 창작의 지향점을 기억한다면 개성을 회복하여 가장 나답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작가들이 책 속에 담긴 작품 감상 및 평가 기준, 주제와 소재 설정 방법, 독창성의 3가지 원리, 예술사 공부 및 레퍼런스 활용법, 작가 노트와 작품 논문 쓰는 법 등을 참고한다면 자신만의 양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받고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작품을 만드는 작가에게는 창작의 고민을 덜어주는 가이드북이고, 감상자에게는 예술을 이해하여 자아실현과 자존감 향상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인문학 강의다. 이번 주 신간은 어땠나요? 마음을 움직이게 한 책이 있다면 근처 서점에 가서 둘러보세요. 서점을 둘러보면 훨씬 더 다양한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